안녕하세요. 애니메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권대감이지 제5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51강, 2강, 3강에서는 조금 처음부터 어려운 단어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조금 쉬운 한자어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몸에는 얼굴이 있고 머리가 있고 손발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몸에 이목구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귀입니다. 귀, 그 다음에 여기 눈이 두 개, 여기 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입이고, 여기 코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목구비라고 우리는 그냥 4개 단어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게 목구멍이라고 하는데 throat, 목구멍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throat라고 이렇게 합니다. THROAT인데 요거는 한자로 인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겉에 보이는 이목구비, 귀, 눈, 구, 입, 그다음에 코를 갖고 제가 한번 자원풀이를 하고서 재미나게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입을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입은 이 위에 있는 이것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예를 들면 위에 입술, 즉 위에다가 윗입술이라고 합니다. 윗입술. 영어로 얘기하면 upper lips입니다. upper lip. 위에 있는 입술. 그럼 요 밑에 있는 건 뭐냐? 요거는 under lip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입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상형으로 둥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자로 만들 때는 이와 같이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요걸 입구라고 합니다. 즉 입은 우리가 어떤 거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입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구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귀는, 자, 귀를 보시면은 이와 같은 모양이죠. 귀는 잘 보시면은 옆에다 이렇게 두 개 달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안에 있는 귀는 안에 있다고 해서 여기서 한자를 또 하나 더 배우게 됩니다. 자, 안에 있다고 해서 안 내자, 그 다음에 가운데 중자, 그 다음에 바깥 외자로 이렇게 내중외로 저기를 하는데 우리 귀에는 맨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내이, 안쪽에 있는 귀,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귀, 바깥쪽에 있는 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외이, 중이, 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듣는 소리에는 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총칭 그냥 문맥에서 알지를 못하면은 중이 그러면은 어떤 얘기가 냐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을 그냥 중이라고도 부릅니다. 약칭해서. 또 스님을 중이라고 하는데 중에 여기에 주격조사 이가 붙어서 중이 불공을 들이고 있다는데 그것도 중입니다. 또 하나는 이와 같이 또 가운데 있는 귀, 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의 단어는 그 문장 내에서의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러한 그 모형에서 이런 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눈입니다. 자, 눈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양으로 돼 있죠. 요게 동공이고 이렇게 아닌데 이거는 한자를 만들 때 이와 같이 옆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요게 지금 눈동자 두 개고 요게 겉으로 싸고 있는 이 외곽에 이것을 표시한 겁니다. 눈목자.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한자를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옛날에 이 문자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양을 갖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림을 그렸습니다. 즉 상형을 했던 거죠. 모양을 상상을 해가지고 그렸다 이런 얘기. 어떤 모양으로? 입구, 그다음에 코, 귀, 눈목자식으로 이제 이렇게 문자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와 같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문자가 탄생이 된 것이죠. 자, 그다음에는 요거는 코 빗자입니다. 코 빗자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백스토리를 재미나게 얘기를 드리면은
중국에 소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소수 민족은 서양 사람처럼 누구누구처럼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조사를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자 보세요. 서양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양은 서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즉, 자 보세요. 바다 양자를 썼죠. 지난번에 이 물수에 그다음에 sheep이라고 하는 양을 붙여가지고 소리가 발음이 양으로 났는데 서쪽에 있는 사람을 서양이라고 하고 동쪽 바다에 있는 사람을 동양이라고 했습니다. 동쪽에 있는 바다는 동양, 서쪽에 있는 바다는 서양. 자,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코는 상대적으로 동양 사람보다 코가 컸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소수 민족 사람인 코가 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한족이 있는데 한족의 코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요 맨 처음에는 스스로 이거를 가리켰습니다. 코를 가리키면서 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할 때 잘을 했는데 이것이 맨 처음에는 코로 사용됐습니다. 코, 노즈라고 해요. 노즈. 코로 사용이 됐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적이 되냐면 자기를 가리키는 is me 나를 가리키는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자가 그다음에 이러한 거를 붙여가지고 이게 코비로 된 겁니다. 그리고 요 자는 자기를 가리키는 나를 가리키는 한자로 해서 자기 또는 자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 한때는 자기의 애인을 부르거나 남편을 부를 때 자기 이렇게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스스로 자체이다 나기 이렇게 해서 이 자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제 이목 구비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한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 보세요. 뜻을 나타내는 한자어 하나와 두 번째는 소리를 나타내는 그다음에 글자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즉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이 양자가 넓고 크고 큰 바다를 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뜻은 어디에 있냐면 요거가 요 속에 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요때 요 양은 발음되는 겁니다. 발음. 소위 얘기하면 소리다 이런 얘기죠. 소리 나는 것이고 물수가 있어 뜻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인후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말로 한글로 인후라고 쓰는데 여기 글자를 보면 요거는 입구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던 요거는 입을 표시하는 건데 즉 입과 관련되는데 입과 관련되는 중에서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목구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에 들어있는 구멍이 인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이비인후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일단은 다 지우고 자 우선은 제가 우리 병원에 이비인후과라고 있습니다. 자 이는 귀입니다. 그 다음에 비는 코입니다. 코. 그 다음에 이는 이와 같은 한자로 되어 있는 목구멍. 목과 관련되는 걸 치료하는 입이 인후과가 있는데 이 병원은 뭐 하는 데냐면은 귀하고 코하고 목에 관련되는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을 이비인후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서 눈에 관련되는 질병을 고친 곳은 어디일까? 이건 안과라고 합니다. 자 안과는 이거는 눈목자가 있는데 이렇게 써서 이건 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한자를 알면은 여러 가지로 파생돼서 그 문자의 뜻을 이제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내이 중이 이렇게 됐는데 자 보세요. 자
외국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은 밖의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하죠. 그럼 반대로 내국인은 뭐냐라고 하면 국내에 사는 사람을 내국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할 때 여기에도 안에 있는 귀는 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자 쓰고 그 다음에 외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내외, 해외, 국내. 해외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우리가 문자를 알면은 그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양한 단어 어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 보세요. 해외라고 그랬죠. 해외라는 것은 바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즉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조금 제가 그림을 좀 그리지를 못해서 좀 합니다만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난번에 서해라고 그랬죠. 이 밖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을 해외 국가라고 그러죠. 해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해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안에 있는 저기를 하는데 육지를 얘기를 하는데 재미나게 말씀드리면은 이와 같이 이 해외가 있고 국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자 그 다음에는 무슨 저기를 하냐면은 인후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번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문법적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걸 뭐라고 그랬죠? 입구라고 그랬죠. 자, 입이란 뜻, 이거는 입이라는 뜻이다 이거죠. 입이다. 그런데 이거로 쓴 자는 입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입구로 읽습니다. 구. 요거는 한글이고 자 구는 입이다는 얘기죠. 자 구는 입이다 얘기는 즉 요게 주어가 되고 요게 이다라고 해서 시의 보의 명사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입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기능을 하느냐 하면은 입을 벌려서 음식을 먹고 자 보세요. 입을 사용해서 자 우리가 입을 사용한다 이거 구를 사용하다에 서가 어미가 붙어 사용해서 뭐를 하죠? 입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다. 또 하나는 뭐를 하죠? 입을 통해서 또 말을 하죠. 말을 한다 이거죠. 말을 한다.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둘이 합치면은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다가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고 먹고 그리고 뭐를 하느냐면 말을 한다 이런 것이죠. 즉 두 개의 문장을 갖고 하나로 만들 때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말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저기를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입구를 갖고 오랫동안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입구를 갖고 단어를 또 다시 만들어 보면은 자 입을 갖고 우리가 뭘 한다고 그랬죠? 음식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는 먹을 식자에다 식구라고 합니다. 먹을 식의 입구. 그러니까 식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집에서 음식을 먹는 입, 즉 구는 입일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즉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구라고 합니다. 인구, population, popular. 인구고 그다음에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 식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같은 집에서 사는 거를 가구라고 합니다. 집 가자에다가 입구자를 씁니다. 즉 가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가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가구는 집 가자입니다. 이건 집입니다. 하우스. 여러분들 하우스하고 그다음에 홈하고는 구분할 줄 아시겠죠?
자, 시간 관계상 이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집 가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얘기를 드리면은 요게 뭐냐면 이게 집입니다. 옛날에 집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형태의 집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오래전에 가장 무서웠던 것이 뭐냐면 뱀이었습니다. 근데 그 뱀은 소리도 없이 어떻게 오냐면 사람을 물고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뱀의 천적, 뱀이 제일 무서워하는 적이 뭐냐면 돼지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집의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위층에 살았죠. 이렇게 해놓고 왜 그러냐고 하면은 땅바닥에서 자면은 물론 습기도 올라오지만은 이러한 곤충들 특히 뱀에 대한 그 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해 위로 올라왔는데 뱀이 이렇게 기둥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밤에 또 물려서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집 안에다 뭘 키웠냐 하면은 돼지를 키웠습니다. 돼지. 그래서 요게 뭐냐 하면 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돼지가 집 안에 돼지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집 하우스를 만들게 된 거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 과거에는 이제 제주도에 가면은 집에 그 밑에다가 돼지를 키우는 이러한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다 이러한 옛날의 전통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것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러한 입구자를 이용해서 가구, 인구도 되고 식구라는 것도 뜻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집에서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고 그다음에 집 안에 같이 있는 사람을 뭐냐면 가구라고 하고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인구라고 해서 우리가 인구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되냐라고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 입구 이목구비 그다음에 이비 인후과 그다음에 가구 식구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어의 단어는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이 한 70에서 75%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왜 어떠한 것이 가구인 건가 인구인가를 이런 한자와 연상을 시켜서 단어를 외운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신체 부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 이외에는 이제 자연 현상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를 갖고 또 한번 재미난 이야기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